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비건 입에서 문재인에 대한 극언이 나왔어요. 아, 그 인간은 왜 이렇게 입이 오두방정이야. 우리말로 하면 그런 어감입니다. 그게 한번 보시죠. 이 비건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blurted out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나 생각이 없이 마구 떠드는 거를 blurt out라 그럽니다. 우리말 어감으로 하자면 그 입방아지를 왜 이렇게 오두방정같이 떨어 이런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미북 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을 회담이 아니다. 그거 판문점 트위터 호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 뭐 김정은이랑 문재인이 다 얘기해서 물밑에서 진행해서 된 거다 이렇게 말들 한단 말입니다. 실제 비건 말을 요번에 이제 밝힌 거에 따르면 완전히 트럼프 작품입니다. 아무 예고나 아무 사전 준비 작업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 이게 천리안이 있는지 6월 26일 날 미북 양국 간의 3차 회담을 위한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바람을 잡았죠. 그런데 비건은 다른 스토리를 말합니다. 비건은 뭐라고 했냐. 트럼프는 24시간 이하의 여유를 두고 김정은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김정은은 차로 2시간, 트럼프는 헬기로 30분이면 판문점에 간다. 이때 24시간은 아마 짐작컨대 회담 기준 24시간이 아니라 회담 결정 기준 24시간, 즉 한 48시간 여유 두고서 하겠다 이 소리죠. 왜 그러냐면 회담이 결정이 되면 다른 스케줄들을 조정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오후 3시 51분 이게 문제의 트럼프 트윗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한국 가 있을 텐데 너 판문점 내려오려면 와. 우리 얼굴이나 한번 보고 악수나 한번 하지. 너가 이 트윗을 읽고 있다면 오길 바래. 뭐 이런 트위터를 날렸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날짜로 6월 28일 오후 3시 51분이고요. 진짜로 24시간 안에 김정은이 가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촉박한 일정으로 판문점 호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트윗을 호출함으로써 트윗으로 김정은을 호출함으로써 김정은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고 판을 흔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외교 프로토콜이 없는 무례의 극치에 이른 무례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깡패 살인자인데 예의 지켜줄 게 없잖아요. 무례의 극치에 이른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거기에 김정은이 낚인 겁니다. 낚였다는 건 뭐냐. 그 정도 사정이 급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또한 비건은 비건이 아니라 국무성 외무관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국무성의 고위관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문재인이 이제 판문점 호출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적대 관계가 종식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7월 2일 날. 거기에 대해서 미국 고위관리가 웃기지 마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굳이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다.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길의 시작일 뿐이다. 아마 이 사람이 점잖아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적대 관계 종식을 위한 길의 시작의 무한 시작일 뿐이다. 사실 뒤집어 말하면 적대 관계 종식도 맞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저 정도로 이제 항복할 자세가 돼 있는 거거든. 행복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관계 종식이 가까워져 같아요. 항복해버리면 적대관계가 더 이상 성립을 안 하죠.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아베도 문재인을 조롱을 많이 했군요. 3.1TV 아사히에서 앵커가 아베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문재인과 G20에서 회담했었더라면 일본 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베가 일본 사람들은 말을 아끼거든요. 특히 이런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북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시진핑과 트럼프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거 웃기지 마세요. 문재인이 허당이에요. 문재인과 백날 만나봐야
일본 북한 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 안 됩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그 근수가 다 나왔네요. 뭐 아베도 뭐 대놓고 텔레비에서 저 정도로 일본 사람 입에서 저 정도 표현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개무시하겠다는 소리죠. 이게 뭐 참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큰 배경을 보면 중국이란 뒷배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오늘 두 꼭지를 할 텐데요. 앞으로 할 두 번째 꼭지에서 좀 더 얘기가 자세히 나오겠지만 북한을 중국의 위성국가로 보냐 아니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진 국가로 보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그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진실은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입니다. 중국이 무력화될수록 북한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독립적으로 유지 가능한 체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유지 가능한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미중전쟁 그것에 의한 중국 무력화 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기업들의 탈출 붐이 아주 러시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미중전쟁 진행될 때 이게 기업이 탈출 러시가 눈에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뭘 하나 생산기지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공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 공장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싸그리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심천 동관 지역에 간다. 그럼 거긴 세계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메카예요. 플라스틱 사출 금형은 뭐 아무거나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구하려면. 그런데 이게 이제 옮겨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뭐 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냐. 미중전쟁이 앞으로 더 진행될까 안 될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조중동 일부에서는 G20에서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남아있는 한 3천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는 당장 관세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좀 더 해보겠다. 뭐 이 이야기 한 거 가지고 미국이 통 크게 양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보가 아니고요. 미중전쟁 악화를 연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악화시키면 중국이 갑작스레 죽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여러 나라와 세계 경제에 민폐를 끼치죠. 중국은 죽더라도 소프트킬을 당해야 됩니다. 천천히 죽어가야 돼요. 골병이 들어서. 미국이 그 페이스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페이스 조정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대기업들도 이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옮길까 말까 하던 그 여러 가지 이제 컨틴전시를 두고 경우의 수를 두고 고민하던 거에서 옮기자로 급속하게 입장 전환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HP와 델 이게 둘 다 세계적인 노트북 회사입니다. 세계 1위, 3위고요. 이 둘을 합치면 세계 시장의 40%입니다. HP와 델이 중국에서 발을 뺍니다. 심지어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 기업 레노버 여기도 해외 생산 기지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에 가서 못 팔잖아요. 관세 때문에. 25%가 없대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는 미국이 아닌 시장을 하고 중국이 아닌 공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그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중국 기업마저도 일부를 떼내서 중국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에이서, 에이수스 등 다른 노트북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S가 이게 스마트 스피커 아마 만들 거예요. MS도 제조 공장을 마이크로소프트요. 거기도 밖으로 옮긴다. 구글도 이게 스마트 스피커 만들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밖으로 옮긴다. 소니는 게임 콘솔을 개인 콘솔이라 그랬네요. 용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이거 스마트 스피커도 만들고 뭐 전자책 단말기도 만들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소니, 닌텐도 전부 밖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미중 전쟁이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왜냐?
사드 배치 보복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중국으로부터 발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롯데 당하는 거 보고. 엊그저께는 그 베이징에 있는 삼성 현대 광고판을 습격했죠. 중국 당국이 미관상의 이유라고 아마 짐작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뭐 무수한 광고판들 현대와 이 삼성의 광고판을 다 뜯어내버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난 한 2, 3년간 그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 계속 이런 일을 당해왔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마지막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마지막 그 지난 한 2, 3년 기간 동안 오히려 발을 빼는 분위기, 몸조심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그동안 검토를 해왔단 말이에요. 뭐 하나 이전하려면은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어느 도시 갈까? 부지는 어디지? 전기는 어떻게 되지? 상수는 어떻지? 하청업체들은 얼마나 들어올 수 있지? 물류는 어떻지? 노동력은 어떻게 구하지? 그다음에 거기 상주 직원들의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외국인 학교는 그 주위에 뭐가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검토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이 검토를 한국 기업들은 지난 사드 배치 결정 이후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기업한테는 오히려 말하자면 이제 복이 된 거죠. 이게 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기업 오너들이. 자, 이게 중국 무력화와 기업들의 탈출범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니까 이제 폭망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쟤들은 무슨 짓 하고 있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6.25 7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얘들 군인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역 보고서 이름이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입니다. 다른 데서 남북이 화해를 하겠다 그래도 군인들은 매파 입장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남침을 한 애들인데 그리고 남침에 대해서 견적서도 아직 안 나왔고 지들 교과서에서는 남침을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애들인데 거기랑 공동 행사를 해요. 이것들이 단체로 쳐돌았나? 이것들 군인 아닙니다. 군복 입은 양아치입니다. 이건 군복 입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군복 입은 양아치, 군복 입은 매국노들입니다. 그 장군들, 국방부에 계신 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저런 그 용역 보고서에 가치들 하겠다 했으면 당신들은 군복 입은 폭도, 군복 입은 양아치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훈처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6.25 7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하겠다. 아니 외주 발주한 같은 업체에 외주 발주했고 같은 업체에서 기획서를 냈는데 그 기획서가 그러니까 발주가 두 군데죠. 보훈처 국방부 기획서 제목 글자가 조금만 달라요.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업 기본구상 연구. 국방사업이냐 기념사업이냐 그 두 글자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업체가 두 군데 팔아먹은 거예요. 연구 프로젝트를. 보훈처에도 팔아먹고 국방부에도 팔아먹고. 대단한 재주입니다. 이 보훈처 쪽 그 연구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 3,000명의 인간띠를 만들겠다는 거군요. 제발 만들었을 때 북에서는 통전부에서 나오고 간첩 관리하는 데서 여기서는 간첩들이 기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줄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과 김정은이 경계선 넘나들기 퍼포먼스를 한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그 다음에 남쪽에 뭐 KDI 같은 국책연구소와 북한의 연구기관 사이에 공동 학술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그 연구기관의 핵심 사명은요, 김일성 영생교의 교리를 강화하는 겁니다. 거기랑 무슨 공동 학술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요? 걔들이 무슨 학술을 합니까? 웃기는 짓이에요. 거기다 더 웃기는 또 망상을 해요. UN 합창단과 남북 합창단이 함께하는 DMZ 공연을 한답니다. 자, 이 망상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거냐? 얘들 눈엔 상황이 어떻게 갈 거라고 보이는 거냐면 미중 사이에 봉합이 일어나고 미북 사이에도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서 봉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판 다 집어먹을 수 있다. 한반도를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게 얘들의 분홍빛 꿈이고 망상입니다.
이 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판에 6.25 그 이제 다 잊어버릴 때 됐지.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위한 6.25의 실상과 진실을 잊어버리기 위한 행사를 국방부나 보훈처 이름으로 하면 군사하잖아. 통일부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거예요. 망상이죠. 판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망상이 깨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평생을 저 망상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저 망상을 따라서 돈과 권력을 쫓아서 살아온 그런 인생이 참으로 비틀리고 공허한 케이스들인데 그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틀리고 공허했나를 눈앞에 보는 진실의 순간이 저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